그러면 SQL라이트를 실제로 이제 파이썬으로 우리가 구현해 봅시다. 자, 이 SQL라이트만 잘 쓰면 나머지 MySQL이든 오라클이든 똑같겠죠. 파이썬 코딩은 DB 데이터베이스만 다른 거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SQLite 3라고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SQLite 3 connect.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connect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close를 하고. 자, 이 소스를 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써야 되죠? with문을 써야겠죠. 그래야 close에 대한 그 부담에서 해방이 되니까. 자,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with문이 없던 시절에는. 자, SQLite 3의 connect. 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데몬에 연결하는 건데, SQLite는 뭐가 없죠? 데몬이 없으니까 파일로 바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상위 폴더에 있다 그러면 땡땡 슬래시가 될 거고, 뭐 전혀 다른 폴더에 있어요. 그러면은 풀 경로를 써주면 되고요. 자, 커서라는 게 있는데, 커서의 개념도 또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다 나와. 우리 지금 기본 개념은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 커서가 뭐냐면, 스튜던트라는 거, 스튜던트 테이블 보면 1번은 홍길동 이렇게 정보가 있고, 2번은 김길동, 3번은 김일수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셀렉트를 하건 인서트를 하건 요 위치 있죠. 메모리의 위치를 뭐라 그랬죠? 메모리의 주소라 그랬죠, 제가. 얘들도 다 메모리에 하나씩 잡히겠죠. 메모리에 올라오는 순간. 메모리에 안 올라왔으면 디스크에 어떤 주소를 갖겠죠. 디스크도 똑같이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뭐라 부르냐면 커서라고 부릅니다. 자, 커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우스 커서, 그죠? 마우스 포인트. 그러니까 그 위치, 마우스의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커서라고 하면 다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HTML에서 또 커서라는 말을 써요. CSS에서. 그 커서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죠? 요거 지금 제가 화살표로 보이죠? 화살표에 네모 조그맣게. 자, 요 부분을 커서라 불러요. 자, 어쨌든 커서라는 거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서가 처음에 여기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씩 어떤 처리를 하고 싶어요. 학생에 대해서. 그럼 커서가 하나씩 이동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인설트를 한다. 그럼 커서는 어디로 가죠? 마지막 자리로 가겠죠. 마지막 공간. 이 부분이 현재 커서가 될 거고. 업데이트를 한다. 2번을 수정할 거예요. 그럼 커서가 몇 번을 가르친다고요? 2번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을 커서라 불러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씩 뭘 처리하고 싶을 때 나중에 커서를 가지고 커서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루핑 돌면 되겠죠. 그럼 루핑이라는 건 하나씩 커서를 증가시키면 한 로우씩 증가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아셔도 커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겁니다. 자, 어쨌든 커서를 하나 열었어요. 자, DB에 연결하고 나서 커서를 하나 여는데 이 커서는 지금 어디도 못 가르치고 있어. 어디부터 가르치고 있을까요? 테스트 DB라는 시작점에 가르쳐요. 자, 이 스튜던트 테이블, 클럽 테이블 우리가 만들었고, 스튜던트 히스토리 이런 거 만들었죠. 이걸 다 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는데, 데이터베이스. 자, 오라클이든 MySQL이든 이런 데이터베이스, DBMS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한 서버가. 근데 SQLite는 요 부분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부분이 뭐였죠? 하나의 파일이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밖에 못 갖습니다. SQLite는. 그래서 파일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파일 이름은 뭐죠? test.db라는 파일. 요 파일이 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다 보니까 이 파일 안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트리거도 모여 있고요. 시퀀스도 모여 있고, 뷰도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 지점. 이 데이터베이스의 시작 지점. 아직 테이블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친 시작 지점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실행하는 겁니다. 자, 뭘 실행하냐면 select asta from student. 스튜던트를 읽는 걸 실행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커서가 이동하겠어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처음으로 이동하겠죠. 여기는 회열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열 id 3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옆에. 그럼 커서가 어디로 가죠?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속에서 커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우스에서는 커서.패치올이에요. 커서의 패치올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저 시작점에 있다 그랬잖아요. 테이블 시작점. 그럼 패치올 했으니까 모든 걸 다 패치하겠다는 거예요. 패치라는 걸 갖고 오는 거죠. 딱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갖고 오는데 이걸 데이터를 실제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딱 갖고 올 준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했을 때, 파이썬을 액세스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위치에 딱 대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우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전부 갖고 온 거의 주소값이에요. 처음 주소값. 그러니까 select all이니까 시작 부분, where id 3이면 3의 부분, 자,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의 주소가 어떻게 나오죠? 아, 이 리스트 형태로 오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한 개의 로우스 하면 한 개의 로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패치 올 하면 뭐 단위로 쪼개진다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로 이 홍길동, 그죠? 홍길동이 생기고 두 번째로 자리에는 김길동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된다. 패치홀이라는 건. 그래서 한 개의 라인씩 찍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러 났어요. 에러 나면 클로즈 못 하겠죠.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트라이로 싸고 익셉션 처리하고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파이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항상 닫히니까. 자,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위드문이 나온 거죠. 우리는 요 쿼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쿼리로 제가 앞에 소스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요 소스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소스는 그냥 기본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SQLite 1.py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select data from 얘였잖아요. 전부 다 읽는 거. 전부 다 읽는 거. 얘였죠? 그 다음에 execute 바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전체 다 읽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제를 뒀는데 cr.execute SQL 하면 되죠. 아까 뭐만 다르죠 지금? 요 자리에 바로 SQL 문을 썼는데 그걸 뭘로 뺀 거예요? SQL이란 변수로 뺀 거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패치홀 한 거죠. 여기 했더니 헬로예요. Python SQLite 1. 자, 이랬더니 세 개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where id가 1보다 큰 놈 하면 1은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빠지고 나오는 거죠. 너무 빨라서 안 보이죠.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 설명 조금 드리고 요 소스로 우리는 실습해 볼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겠죠. 자, 똑같습니다. 커넥션 했죠. 그 다음에 withcon 쓴 거예요. withco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원래는 try with라고 불러요. 이 with문을 제가 with문이라고 부르지만 보편적으로는 try with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커넥션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다 하고 나면 닫아주겠다라는 의미예요. with 옆에 있는 걸. 자, 커서 열었어요. 그 다음에 SQL 하나 잡았고요. 자, execute 했는데 이 쿼리를 실행하는데 여기 물음표라는 게 있어요. 자, 왜 실무에서는 이걸 쓰느냐? 저처럼 이렇게 안 쓰고 자, 이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이 쿼리 문을 뭐라 그러냐면 prepared statement라 그래요. pre-compiled 또는 prepared.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select 아까 스트링으로 우리가 보냈죠. select star from student where id는 1보다 큰 놈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쿼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커넥트하고 execute 하는 순간 자,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릇처럼 생겼죠.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이제 SQLite고 쓸 때는 DB 이름을 씁니다. test.db 이렇게 쓰고요. 뭐 여기다가 뭐 SQLite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커넥트 했죠. 처음에 커넥트 하면 연결이 딱 된 거예요. 통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쿼리를 날리죠. 우리가 execute를 날릴 때 이 쿼리 문을 DB에다 줘야겠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잖아. DB가. 그럴 때 이걸 받아서 첫 번째 뭐 하냐면 이 쿼리를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트리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 이 부분을 뭘로 만든다고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속에서 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라는 데이터 어떤 디스크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디스크에 스튜던트라는 게 있을 거고 요 위치를 찾겠죠. 찾고 거기서 뭘 찾아요? 아이디가 1보다 큰 놈을 찾겠죠. 1, 2, 3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
이걸 찾게 하기 위해서 기계가 알 수 있는 명령으로 이걸 바꿔요. 그럼 뭐가 떨어지죠?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쿼리문이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SQL이에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예요. 얘도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이 랭귀지니까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파이썬도 우리가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마다 C로 바뀌어가지고 컴퓨터가 실행을 시키죠.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서. 그것처럼 이 쿼리도 컴파일이 돼서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바뀐 걸 어디다 올려요? SQLite 메모리 어딘가에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패치올이라든지 뭐 이런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쿼리 바이트 코드를 가져다가 실제로 이 메모리에서 찾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매번 이거 부를 때마다 컴파일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물음표를 쓰게 되면 왜 매번 거치냐면 이 1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을 거치는데, 물음표를 쓰게 되면 프리페어드가 돼요. 프리컴파일드가 돼요. 그럼 뭐만 바뀌죠? 요 자리만 바뀌죠. 지금 물음표 자리 이 자리만 바뀌죠. id랑 name. 하지만 이 쿼리문은 재사용 가능해요, 안 해요? 재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DB가. 아, 네가 이제 요 값만 바꾸고 계속 나를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쿼리문에 대한 거는 메모리에 올려놨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이 똑같은 쿼리문을 날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컴파일 하는 거 안 하고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죠. 컴파일이 부담스러운 거니까. 자, 자바가 파이썬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자바는 컴파일을 거친다 그랬죠. 파이썬은 컴파일 우리 안 하죠. 자바 C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파이썬 C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컴파일 플러스 런이거든요. 런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런닝 되는 건데, 이걸 합치면 파이썬이 더 빠릅니다. 왜냐면 파이썬은 컴파일 되면서 동시에 런닝 되는 거죠. 자바는 컴파일 과정 따로 하고요. 실행도 따로 해요. 그래서 실행 시간만 따졌을 때는 자바가 더 빠르지만, 파이썬은 동시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근데 합쳐놓고 계산해보면 파이썬이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는 컴파일 되고 나면 메모리 주소까지 다 잡히니까 자바보다 더 빠르고,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부담도 훨씬 적게 들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읽는 쿼리는 정해져 있겠죠. 서비스를 우리가 게시판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게시글 읽는 거, 쓰는 거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 쿼리가. 자, 그러면 모든 10만 명이 이 게시판을 써요. 그럼 10만 명 할 때마다 컴파일 안 해도 되죠. 첫 번째 사람이 희생하겠지만, 조금 늦겠지만, 그때 컴파일 해놓은 걸 메모리에 다 올려요. 그래서 그걸 메모리 풀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메모리에 다 올려놓은 쿼리를 쓰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을 안 거치니까 반은 이득을 보겠죠, 최소. 그래서 물음표를 쓰고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쿼리문에서 첫 번째 물음표에는 얘를, 두 번째 물음표에는 김삼순을 넣는 거예요. 물음표가 3개면 또 하나 가겠죠. 이렇게 또 가고, 4개면 또 가겠죠. 그럼 지가 알아서 자리 잡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물음표의 개수만큼 요 튜플의 개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올 아까 설명했고요. 로우 했고. 자, 우리는 요거를 할 건데, 요 아이디가 몇 번인, 요거는 하나밖에 안 오겠죠. 하나밖에 안 오지만 뭘로 와요? 항상 리스트 형태로 와요. 결과는. 아이디가 1이면 하나밖에 안 오겠죠. 근데 이름이 뭐 동명이인이 있으면 2개 올 수 있겠지만, 여기 오화예요, 오화. 아이디가 1일 또는 김삼순인 사람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아이디 1인 사람과 김삼순인 사람을 다 찾을 거예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면 김삼순이 있나요, 우리가? 김삼순 없네요. 자, 우리는 1이거나 홍길순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값으로 찾으면 2개의 값이 나오겠죠.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여기서 쿼리문이 이제 프리페어드로 바뀌었어요. 프리컴파일드로. 자, 2개의 값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니고 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loss is not defined 이네요. 아, 여기 loss 받아야 되죠. 자, 홍길순이었나요, 제가? 네, 홍길순. 이렇게 해서, 네, 잘 되네요. 얘는 이 execute가 패치, 그 메모리 위치를 리턴 안 해요. 더 간편하네요, 이렇게 했더니. 굳이 패치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은, 클로즈 해도 로우스에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죠?
상관없겠네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다 찍고 나서 클로즈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보통 왜 그러냐면 이걸 읽은 값을 그대로 이렇게 찍고 마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어떤 값을 또 찾아서 또 다른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딜리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수행들이 있기 때문에 with 안에다가 둘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 메모리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는 클로즈 해버리고 커넥션은 그 다음에 찍으면 되죠. 이렇게 커넥션을 짧게 갖고 가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딴 사람이 웨이팅 하고 있겠죠. 얘가 만약 라이트를 하면 지금 읽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얘가 어떤 걸 인서트나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락이 걸리거든요. 트랜잭션이. 그럴 때는 빨리 커넥션을 닫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 위드가 짧을수록 좋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트랜잭션, TX라고 하는 게 트랜잭션입니다.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 TX라고 보이는 것들은 문서나 이런 데서 다 트랜잭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똑같고요. 커넥트 여기 우리 test.db죠. 자, 커넥션 한 다음에 얘는 쓰는 거죠. 왜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설트니까 쓰는 거죠. 이 테이블에다가. 그럼 이 테이블에 락이 걸리겠죠. 내가 인설트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또 인설트 하면 쫑이 나겠죠. 메모리 주소가. 그러니까 락이 걸리고 내가 커밋을 하는 순간 풀려요. 커밋을 하는 순간 다음 사람이 인설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쓴다고 했을 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됐죠?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뭘 해줘야 된다고요? 항상 끝부분에 빨리 커밋을 해줘가지고 락을 풀어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한 거고요.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깔아 데이터를 막 만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건데 자, SQLite 3 커넥트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 투플 원래 투플 하나씩만 들어갔잖아요. 요 자리에 물음표 자리에. 근데 이걸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있겠죠. 이 부분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CSV 파일에서 갖고 왔다 쳐봐요. CSV 파일에서 갖고 온 걸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뭐 뺄 거 빼고 바꿀 거 해가지고 인서트를 쭉 때린다고 했을 때 이 TT라고 하는 테이블에 제가 여러 값을 그냥 쭉 박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하면 이 execute man이니까 여러 개를 실행하라는 거니까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커밋 딱 때리는 순간 이 TT라는 테이블에 락이 풀린다. 저장이 되고 저장은 완벽히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할 때는 커넥션이 짧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파일에서 쭉 읽어오고요. 이 처리는 한 번에 이렇게 끝내라.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겠죠. 자, 먼저 TT 테이블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이디랑 네임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실게요. create table TT 그 다음에 얘는 끝났는데 아이디는 인티저 그냥 가볍게 만들게요.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만들어졌고요. 확인하는 의미에서 select from TT 이렇게 해버리면 자 연계행이 리턴됐죠.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변경사항 저장 눌러야지 바로 반영됩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이제 SQLite many one.py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긁어 올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아이디에 네임 자리에 전화번호가 찍혔네. 네임이 아니고 모바일이었네요. 자, 여기다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 값을 준 거예요. 학번이 꼭 처음부터 생기라는 법은 없죠. 뭐 그런 식의 데이터.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디버그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그래. 자, 이렇게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한번 읽어 봐야겠죠. 여기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아, TT. 아까 안 고쳤었나요, 제가? 아, 여기서는 안 고쳤구나. 앞장편만 고쳤겠네요. 자, t.db라고 또 생겼겠네요. 자,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 데이터를 남겨놓는 건 좋지 않아요. 나중에 헷갈리거든. 잘못 만든 건 삭제하십시오. 테이블이 없다고 에러 났어야 되죠. 파이썬으로 정확하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를 하지 말고 SQLite underline. 자, 이렇게 잘 성공 에러 안 났어요.
여기서 바로 반영되네요. 그래서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한 번에 여러 개를 넣고 싶을 때는 뭘 쓰면 된다고요? execute many, 요걸 쓰시면 된다. 좀 찾아봤더니, 자, 이렇게 MySQL SQLite 3라는 모듈이거든요. 자, 이 패치 보면 패치 1도 있고 패치 al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SQLite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는 해당되는 거 다 가져올 거야. 아니면 첫 번째 놈만 가져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패치를 쓴답니다. 그 외의 의미는 execute 해도 로우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스에서 여기서 이 패치를 안 쓰게 되면 all이 되겠죠, 디폴트가. 근데 하나만 갖고 오고 싶을 때는 패치 1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럴 때는 하나만, 이걸 하면 모두 all이니까 내가 하나 갖고 오고 스톱해야 되잖아.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패치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치를 그때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all로 리턴 한답니다. 요거를 할 때는 랜덤 초이스로 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 초이스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랜드 레인지, 랜드 인트 뭐 뭘 써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이 인덱스 값만 갖고 와도 되고요. 그래서 그 커리문은 뭐가 되죠? insert into student, 우린 네임만 넣을 거니까 네임. 자, values 뭐가 되죠? 물음표가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저기서 제약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뭘 써야 되죠? 이런 거 한 번에 넣을 때는 하나씩 넣고 또 랜덤하고 하나씩 넣고 랜덤하면 어때요? 커넥션이 길어지겠죠. DB랑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그래서 execute many를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름과 이 이름, 여기선 두 개를 갖고 와야 되고 여기는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막상 하려면 조금 힘들죠. 자, 이거를 우리가 student 100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서 import SQLite 3 받아야 되고요. 자, 이름을 쓰니까 별로 안 좋긴 하네요. 요거랑 이렇게 랜덤 두 개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import 랜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역 변수로 잡을게요. 얘는 두 개. 우리가 이게 대상이니까 이만큼 갖고 올게요. 두 개의 그 전역 변수를 잡았고요. 이건 커리문 뒤에 쓰겠습니다. 잠깐 계시고. 자,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만드는 펑션. 얘는 이름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그냥 함수부터 만들죠. 근데 원래 코딩은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을 만드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좀 뭐 하면 되죠? 100개의 데이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I in range 0부터 100 하면 100개죠. 0부터 99까지니까 100개잖아. 1부터 101로 해도 되고 0부터 100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제가 네임을 하나 받을 거예요. 네임을 받아서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자, 우리가 execute many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투플로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는 투플로 하나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리스트로 일단 할게요. 번거로워서 그런 거예요. 이제 손으로 쳐넣을 때는 이렇게 투플로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투플은 변경이 안 되잖아. 변경이 안 되니까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리스트로 하고 append로 할게요. append에서 자, make name이라는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name을 하나 그냥 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name을 뭘로 준다고? tuple 형태로 줘야 되죠. 지금 여기 보면 tuple이잖아. 하나 들어가는 게, 그죠? 그래서 tuple 형태로 얘는 줄 거예요. 준다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뭐 하면 되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쓰면 되죠. 커넥션을 미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커넥션을 먼저 다 하고 이름을 100개를 만들고 있으면 이 커넥션 파일 열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그 파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다른 걸 못하니까 최대한 늦게 열 거예요. 저는 늦게 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다 만들었다 치고 데이터, 그 다음에 커넥션 열고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커서 오픈했고요. 커서는 항상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SQL 문을 요걸 쓸 거예요. SQL 문도. 이 SQL 문도 사실은 전역 변수로 빼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SQL 문 만들었고요. 자, 커서 execute many 해가지고 SQL 문을 실행할 건데 뭘로? 데이터로. 이 데이터 100개 만들어진 이 데이터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에 커밋만 때려주면 끝이죠. 자, 닫기 전에 커밋 하셔야 돼요. 컨.커밋인가요? 컨.커밋.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뭐만 안 만들었죠, 아직? make name만 안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세부 기능들은 그 다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make name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누르면 create method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df make name. 얘는 성과 이름을 만들 거예요. 성은 random.choice choice에서 어디서? family name에서 family names에서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은 random.sample 쓸 거예요. 저는 sample 해서 first names에서 두 개만 갖고 올 거예요. 리스트니까 요거를 한번 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exit 하나 뗄게요. 뒷부분 수행하지 말라고. 테스트 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n이라고 해서 make name 아무렇게나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냥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하나만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나. 얘는 리턴 해야 되는데 만든 이름을 줘야 되겠죠. 자, 성이랑 name이랑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봅시다. 자, 뭐가 찍히는지. 자, clear 하고요. 파이썬 지금 뭐죠? 스튜던트 100.5죠. 이렇게 했더니 자, 에러가 났어요. 자, 성 플러스 컨캐티네이션 안 되죠. 자,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프린트 타입 성이랑 그 다음에 타입 네임이랑 이렇게 두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봤더니 하나 스트링인데 하나 리스트. 자, 리스트가 있으니까 더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네임은 두 글자가 왔으니까 네임 요거 점. 자, 조인 배웠잖아요. 조인 배웠으면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스트링 달고 방혜연. 이름 이쁜데? 어쨌든 자, 방혜연의 이름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졌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딱 닫아 놓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요. 근데 배포할 때 지워야 되니까 큐큐큐 박아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하면 100개가 그냥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뭘 하면 돼요? 바로 DB 쓰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프린트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마 튜플이라 주소만 찍힐 텐데 다 찍히네요. 우리 리스트로 했구나. 좋습니다. 리스트가 참 편하긴 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름들이 리스트 형태로 잘 나왔어요. 근데 요게 뭐가 문제죠? 얘가 다 스트링으로 들어왔죠. 이 값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투플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투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면, 자,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얘가 튜플이 맞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했더니 스트링으로 왔네요. 튜플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콤마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튜플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다 튜플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스트링과 구별하려고 가로에 스트링 가로 닫으면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이거 1 플러스 2 하면 이건 뭐예요? 튜플 아니죠. 이거 넘버죠. 인티저죠. 그것처럼 여기다가 스트링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가로는 연산자 우선순위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튜플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뒤에 뭘 붙이면 된다고요? 콤마를 붙여주면 된다. 또는 리스트로 잡아도 되죠. 근데 리스트를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콤마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 끝났어요. 얘는 더 이상 쓸모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끝났어요. 쓸모 없어졌고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딱 해놓고 좀 걸리겠죠, 시간이. 자, 이렇게 할 때 에러 났네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락 걸렸네요. 자, 이건 뭐죠? 여러분들 락 안 걸리던가요? 제가 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셀렉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셀렉트 from student.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안 들어갔네요. 락이 걸렸으니까 에러 나고 안 들어간 거죠. 자, 왜 안 들어갔을까요? 커밋이 실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안 들어간 거고요. 자, 지금 락 풀었습니다. 락 풀었다는 거는 얘가 디세이블 돼 있겠죠. 얘가 뭔 작업을 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했더니 금방 됐네요. 아까 락 걸렸을 때는 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제해 주기를. 근데 타임아웃이 나니까 에러를 탁 내뱉은 거죠. 실제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었더니 106행이 들어갔네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넣을 때 나는 1번부터 다시 다 넣고 싶다 하면 한번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팁으로 select from student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워진다고 그랬죠.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포린키가 걸리네. 지울 수가 없네. 자, 포린키 걸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포린키를 지우든지 아니면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where id가 not in 될지 모르겠네. select reader from block. 이게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서브쿼리라고 해요. 서브쿼리 요번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클럽이 나오죠. 클럽의 리더가 1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클럽의 리더로 쓰고 있는 학생 빼고는 다 지워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맛배기로 보기만 해놓으세요.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이거 서브쿼리인데 이게 한번 해볼게요. 됐네요. SQLite 정말 웬만한 기능은 다 갖고 있네요. 필요한 기능은. 자, 그래서 홍길동 빼고 다 남았어요. 자, 이제 뭐부터만 넣으면 돼요? 2번부터 넣으면 되죠. 근데 지금 시퀀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select data from SQLite 시퀀스. 여기에 들어있었잖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번에 여기서 보면 SQLite 시퀀스를 지웠고요. 자, 이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하려면 here name equals student 해야지 내 테이블에 있는 시퀀스만 지워지는 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는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스튜던트는 지금 109% 잡혀 있고요. 그럼 다음에 추가되면 몇 번? 110번으로 인설트가 되는 거고, 클럽은 다음에 추가되면 3번으로 추가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가 뭘로 하면 돼요? 지금 1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번 들어가 있으니까 2번부터 넣고 싶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되죠? 이 값을 1로 넣으면 되죠. 마지막 값으로 항상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업데이트 강제로 칠 거예요. 업데이트 SQLite 시퀀스 set SEQ. 지금 SEQ 컬럼이죠? 여기 name 컬럼이고 SEQ를 2로 할 거예요. where 다 바꾸면 안 되죠. 2로. name은 student.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성공했고요. 다시 이걸 읽어보니까 student도 2로 되어 있네요. 2가 아니죠. 1이 되어 있어요. 우리 2부터 넣을 거잖아. 쏘리. 이제 2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1로 돼야 되겠죠. 요 다음 값으로 쓰니까 그래서 next val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시퀀스의 다음 값으로 내가 인설트가 되는 겁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는 지금 우리가 스튜던트 아이디가 오토 인크리먼트 타입이죠. 네, 그래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스튜던트의 아이디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오토 인크리먼트입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요거 지금 한 거를 저장해야 되죠. 지금 밖에서는 몰라요. 지금 이 DB 브라우저라고 하는 얘만 알아요. 그래서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고 이제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딱 실행했어요. 너무 빨라서 진짜 좀 서운할 정도로 빠르네요. 자, 다시 읽어봤더니, 자, 2번부터 쭉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시퀀스는 잘 들어가 있겠죠? 101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다 채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미션은 클리어 했습니다. 자, 소스 설명 한번 쫙 더 드리면 SQLite 3랑 랜덤을 임포트 했고요. 자, 패밀리 네임, 퍼스트 네임 이거는 뭐예요? 주어진 과제죠. 과제에서 제시한 요거 내에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make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100번 불러가지고 100개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얘는 랜덤 초이스 성을 하나 읽어오고요. 김이박 여기 중에 하나 읽어왔고, name은 여기 중에 2개를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조인한 거예요. 얘는 리스트 형태고 얘는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덧셈이 안 돼서, 자, 이 name 2개, 예를 들어서 he랑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개를 스트링화 시키는 거죠. 조인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붙일 때 델리미터를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안 주면 그냥 둘만 붙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붙여가지고 네임을 만들었고요. 이 2개 합쳐진 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거를 괄호를 싸가지고 튜플로 만든 겁니다. 그냥 스트링 하나를 괄호로 싸면 안 돼요. 그래서 콤마를 항상 있어야 되고, 뒤에 뭐 값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었는데 값이 없기 때문에 콤마를 하나 붙여서 강제로 튜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투플 형태로 얘는 받아야 되니까 항상 투플 형태로 쭉 담은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그런 다음에,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커넥션 맺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커넥션 끝나면 닫아줘 라는 위도문 썼고요. 커서 하나 열어놓고 그 커서에 실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커서가 필요했죠? 마지막 데이터 그 다음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커서는 메모리 위치니까. 그래서 그 1번 지금 스튜던트 학생 홍길동 그 다음 2번부터 넣어야 되니까 커서가 필요했던 거고요. execute manual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겁니다. 한 번씩 내가 루프 돌면서 인서트 문을 실행해도 되죠. 그거보다 매니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매니를 쓴 거고요. 자, 아까 락이 중간에 한번 락이 걸렸었죠. 그거는 왜 그랬죠? 얘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하고 적용을 안 하면 얘는 아직 커밋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돌렸기 때문에 락이 걸린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커밋 하면서 됐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읽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괜찮은 이름들이 보이네요, 신기하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QLite 3, SQLite DB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DB 쪽은 MySQL 오라클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파이썬 1시간 더 있습니다. 파이썬 마무리 시간 한번 내일 갖고 파이썬 초중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